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의 재무 리스크와 관련해서 글로벌 플로우에서 읽혀지는 흐름들을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9월 23일 기준으로 헝다그룹이 금일 만기인 이자 상환을 확약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기 이슈는 해소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직은 부채가 355조 원이나 좀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계열사나 또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주가는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증시와 관련된 리스크 지표에 대한 레벨은 상당히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0.52포인트까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 있고요. 공포지수로 많이 불리는 빅스 지수는 증시의 변동성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좀 증가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죠. 한편으로 이제 신흥국 증시에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게 되면은 신흥국 자금의 플로우가 부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위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인덱스를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테더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로 환금을 하기 위한 중간에 코인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1테더는 1USD로 등가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1달러가 예치된 것처럼 이 테더가 자산을 편입하게 되는데 보통은 회사채 CP를 많이 편입을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이 테더가 편입한 자산에 헝다그룹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였는데요. 일단 테더는 그것을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CP가 40% 이상이나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리스크는 중국 기업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지수의 플로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 이제 홍콩에서 9월 22일 날 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기가 촉발되게 되면서 나스닥하고 S&P 500도 2.2%까지 이제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9월 20일이었고요. 리스크가 좀 여진이 있었던 20일과 21일 단 이틀간 글로벌 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모든 이 주식형 ETF에서 유출이 좀 강한 걸로 나옵니다. S&P 500도 있고 대형주, 성장주, 중소형주, 배당 이런 거 갈 거 없이 주식형 자산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헝다그룹에 대한 재무 리스크가 좀 촉발이 될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플로우가 주식형 자산에 대해서 플로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헝다그룹 재무 리스크와는 좀 독립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S&P 500 ETF하고 나스닥 100 ETF에서 기관 투자자 비중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지분율을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기관이 얼마나 매입했나 이런 부분을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이 워낙 ETF 시장이 이제 성장이 고도화되어 있고 거기 ETF에 대한 보유를 공시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왜곡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기관의 공시에 대한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 ETF하고 나스닥 100 ETF가 미 증시에서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은 ETF인데 여기서 이제 기관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측면은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의 스탠스가 좋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기관의 스탠스가 지금 미증시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우려 요인이 촉발될 때는 증시의 조정이 좀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 증시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유입이 강해진 겁니다. 특히 헝다 이슈가 있었던 추석 연휴 때 최고점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커버드 콜이라는 콜은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콜옵션에 대한 행사 가격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심플하게 보면은 상승일 때는 손실을 보는 구조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행보일 때 베스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역시 손실을 보는 부분인데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완충이 된다. 그럼 행보일 때는 옵션의 프리미엄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하락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상승일 때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미 증시 ETF에서 최근 이런 커버드 콜 ETF가 유입이 자꾸 되고 있는 점이고 헝다 리스크가 제기됐을 때 높아졌다는 거는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는 것들이 기대 심리가 좀 형성되어 있고 국내 지수에 대한 부분을 코스피 200도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의 성과에 대해서만 좀 본다고 하면 역대 이제 코스피 200이 지수로 해서 15년 이후로 0.5% 지난주 대비해서 0.5%포인트 하락한 구간에서 이 커버드 콜 ETF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수 대비 수익률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요것들을 좀 평균을 하게 되면은 지수는 하락한 것보다는 0.8%포인트 가까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커버드 콜이라는 것들은 이제 하락이 되면은 결국 손실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을 적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의 상대 성과, 벤치마크 대비 성과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볼 때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봤던 나스닥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와 좀 대비되는 미국 상장 ETF의 장점은 월간 단위로 분배금을 좀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초 지수의 가격을 연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커버드 콜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나 월 분배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은 지수가 행보하는 전략에서 유리한 거고 두 번째로 미국에 상장된 ETF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ETF는 기초 지수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이 제한적일 거다 할 때는 나스닥 커버드 콜 ETF를 사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행보장이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분배금의 문제보다는 이 커버드 콜의 기초 지수가 어떤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임이